북한 해남에 지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천둥 번개 친 것처럼 황한손 후에 좀 여진이 있었습니다. 9일간 무려 55차례나 지진이 관측됐는데 기상청이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재산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천 지역 17개 기관단체장은 지급 첫날 재난지원금 기부운동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모레부터 일부 박물관과 문화시설들이 문을 엽니다. 시장이나 마트 갈 때 이럴 때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도 갈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도서관은 일부만 개방되고 경로당 등은 운영 재개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을 항만공사가 주도해 개발하는 방식을 해양수산부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의 용역 조사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지난 26일 첫 지진이 발생한 뒤 9일 동안 모두 55차례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 관측 이래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기상청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남군에 임시 관측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산이면의 한 가정집, 거실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주변을 돌아봅니다. 천둥 소리와 같은 굉음과 함께 흔들림이 느껴진 겁니다. 천둥 번개 친 것처럼 황한손 후에 좀 여진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해서 밖에 CCTV를 쳐다봤는데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인근 마을 주민들도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시더니 살짝 못이 우두두하네 그래. 그런데 막 딸내들이 전화가 와. 텔레비에 나오고 뭐. 어젯밤 10시 7분쯤 진도 3.1의 지진이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리히터 규모 1.8의 지진이 감지된 이후 39번째 지진으로 가장 강도가 컸습니다. 고층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고 해남군과 소방당국에는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13시간 동안 16번의 미소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리히터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을 포함하면 9일간 55번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안과 가장 가까운 해남 지진 관측소입니다. 기상청은 임시 관측소를 추가로 설치해 해남 지진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남 지역은 기존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지진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4군데 정도 임시로 관측망을 설치해서 지진은 활성화된 단층이 있어야 하는데 해남 지역에는 조사된 활성 단층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진앙 주변 토속 채취장 2곳에서 발파 작업이 진행됐다며 지진과의 연관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해남군에 제기했습니다. 기상청은 진앙의 깊이가 깊은 점으로 미뤄 단순 발파로 인한 지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돈의 지급 대상을 모두 87만여 세대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과 예비비 5,257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 중인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와 별도 운영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정부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 30%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형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시민청원에 지난 1일까지 300명 이상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며 여수시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순천 지역 17개 기관단체장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 등 관내 17개 기관단체장은 오늘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순천시 공무원들이
5,300만 원의 특별성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순천형 권분운동에 사용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노린 문자 사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급 재난자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따라 나옵니다. 문자에 포함된 주소를 누르면 소액 결제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유도됩니다. 정부를 사칭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사기 문자입니다. 생계비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지원과 관련된 사기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 같은 문자 사기, 스미싱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보낸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는 없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시면 그것은 정부가 보낸 것이 아닌 스미싱이랄지 이런 사기 문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일단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더라도 피해를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요구하는 앱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에서 출처를 모르는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설정해 사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문자 사기 신고는 1,300여 건. 코로나에 대한 관심사에 따라 내용도 바뀌는데 마스크 대란 때는 구매 관련 피해가 늘다가 최근에는 생계비 지원으로 사기 수법이 바뀌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45일간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도서관과 박물관 등 일부 공공시설이 개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 시설이나 실내 체육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다 보니 지자체들이 개방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외출 등의 일상생활이 허용되는 데 이어 코로나로 폐쇄됐던 공공시설 일부가 개방돼 시민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비교적 발빠르게 움직인 건 순천시입니다. 순천시는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과 기독교 역사박물관 등 관내 박물관을 6일부터 정상 개관합니다.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와 여성문화회관 등의 문화시설들도 5월 중순부터 수강생을 모집해 6월 초 개강에 들어갑니다. 여타 시군들도 일부 공공시설에 한해 개관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수와 순천, 고흥은 6일부터, 광양은 7일부터 공공도서관을 제한적으로 개관합니다. 아직은 도서 반납과 대출만 가능하고 열람실 이용은 제한되는데 상황에 따라 개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피로를 느끼던 시민들은 공공시설 개방이 반갑기만 합니다. 많이 마음이 편안해졌죠. 걸어 다니거나 어디를 또 갈 때 시장이나 마트 갈 때 이럴 때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도 갈 수 있고. 그러나 코로나 고위험군이 밀집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복지관 등의 노인 장애인 시설,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큰 실내 체육시설들은 모든 전남 동부시군이 운영 재개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도 약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생활수칙 변경 시에 이제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재개를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기본 방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부 부지의 민간 매각 방침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거셌는데요.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에 대해 정부가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엑스포 폐막 이후에도 활용되지 못한 채 곳곳에 남아있는 박람회장 부지. 박람회 재단은 정부 투자금 3,700억 원을 갚기 위해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단순한 상업, 수익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공공개발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최근 공기업인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넉 달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항만공사의 재원 조달 계획과 재무 안전성, 수익성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수차례 추진했던 민간 매각이 무산된 데다 항만공사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 구조와 적극적인 부지 활용 계획도 해수부가 사후 활용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나선 주요 배경입니다. 다만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에도 공사가 직접 사후 활용을 추진할지 별도의 재단이나 자회사를 만들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사업 시행 주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다시 지역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 개발을 반대해온 지역 시민단체는 해수부 용역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해양 복합센터 건립 등 박람회 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후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차후에 수익성을 걱정한 나머지 만약에 상업시설이나 그다음에 이런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전매를 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민들이 겪었기 때문에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역시 공공개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해수부의 구체적인 용역 결과는 오는 8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의 한 선착장에서 1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6살 A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해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의 한 축사 조성 과정에서 사용된 석탄재가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는 민원이 제기돼 환경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도덕면의 한 농경지에 A업체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석탄재를 사용해 축사를 조성하면서 피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오염물질 유출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사 조성 현장 인근 하천수에 대한 1차 수질 조사 결과 카드뮴과 구리, 납 등의 검출을 확인한 가운데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은 또 최근 이 업체가 현장에서 발생한 5톤가량의 침출수를 인근의 다른 현장으로 옮겨 무단 방류한 정황도 포착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양읍 버스터미널의 정상화가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시는 당초 이달 중 재개장을 목표로 터미널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연간 2억 원에 육박하는 임대료 예산이 지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빨라야 7월 이후에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읍 터미널은 임대 사용료 체납 등의 문제로 지난해 11월부터 폐쇄되고 인근 주차장이 임시터미널로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순천에 설치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사관학교 공모에서 신규 사관학교 설립지로 선정된 순천시는 올해 15억 원의 국비로 공간을 마련하고 앞으로 매년 40명의 스마트 소상공인 졸업생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산 마늘이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4만 5천 톤 정도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에 참여했거나 마늘 의무자조금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마늘 2,570여 톤을 추가 시장 격리 조치합니다. 지원 단가는 3.3제곱미터당 9,000원 선으로 오는 15일까지 대상 농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3월 마늘 1,000여 톤에 대해 생육기 시장 격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마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 필요성을 요구해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사회적 경제기업 비대면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체국 쇼핑몰에 최근 전남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관을 개설해 54개 업체 251개 제품을 입점시켰고 현재까지 6천여 건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